정청래 이 대표의 연임 도전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뭐 약이냐 독이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태도를 보면 정청래 대표 연임만큼은 상당히 대통령이 싫어하는 것 같죠? 그거는 이제 분명한 것 같아요. 예, 예. 꽤 오래됐죠, 이 역사가. 예.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 내 세력 구도랑 상관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의 주력은 그 이른바 문조털레어가 주력이에요.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제 바깥에서 들어왔는데 예. 지난번에 이제 공천학사를 통해 가지고 상당 부분 당을 잠식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조털레어에 있는 정통 이른바 민주당 세력, 그러니까 유시민 씨가 A 그룹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은 손님이라고 생각하거든. 너 임기가 맞췄지? 그럼 지나가. 그다음에 이 당은 우리가 접수해야 될 거야. 예. 이게 이제 아주 뿌리 깊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이게 뿌리 박혀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예. 일단은 정청래가 90도 인사를 했잖아요. 막 부딪히다가. 그건 나름대로는 뭐 영리한 판단을 한 겁니다. 대통령제 하에서 또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당대표가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 이게 별로 유리할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예. 게다가 지금 또 어떤 상황이냐면 이른바 친명그룹.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이 친명그룹은 이권으로 똘똘 뭉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시민의 말이 맞긴 맞거든. A그룹이 전통 세력이고 전통적인 세력이고 예. B그룹이 이제 이 세력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그걸 차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조털레어 이름 붙여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 세력들이 이제 어떤 작전을 썼냐면은 정청래 대 이재명이다라는 거야.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당대표가 대통령한테 맞서고 있다. 이래가지고 국정이 운영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당대표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 정청래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그걸 뒤집어 씌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아직 구별을 잘 못해요. 아니 그거 다 같이 가면 좋은 거 아니야? 왜 싸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지금 선택을 강요하는 겁니다. 예. 뭐야 선택해 양당 간에. 대통령이야 아니면 당대표야. 대통령이야 당대표야. 그럼 대답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누구나 다 대통령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그 프레임인데 이게 불행하게도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조털레어 프레임이 상당 부분 먹혀 들어가고 있어가지고 정청래가 지금 말려든 상황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또 말실수도 좀 했죠. 정권은 짧다 뭐 이런 예. 식의. 이게 이제 저쪽의 심기를 또 건드린 측면들도 있고. 그래서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재명 대 정청래라는 저들의 프레임을 어떻게 바꿔놔야 되냐면은 김민석 대 정청래로 바꿔놔야 된다. 나랑은 대통령이랑 한 몸이다. 예. 아니 민주당의 그 반명이 어딨어? 다 친명이지. 친총도 친명이고 반총도 친명이야. 우린 다 친명이야. 이러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대립구도는 바로 뭐냐? 그 B그룹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상관없이 대통령을 이용해가지고 권력을 차지하는 놈들인데 그 B그룹이고 예. 그 B그룹이 누굴 내세웠느냐? 김민석을 내세웠다라는 거지. 그래서 김민석 대 정청래의 프레임으로 바꿔놔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한참 갈등을 하다가 갑자기 폴더 인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월드 클래스 대통령이라고 막 공치사도 이렇게 늘어놓는 겁니다. 민주당엔 친청밖에 없다. 친명밖에 없다. 나도 친명이다. 친청도 친명이고 반청도 친명이다. 모두 친명이다. 예. 그럼 뭐냐? 대통령을 이용해 먹는 저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이권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자꾸 싸움을 건다는 거죠. 당을 분열시키고 문조털레어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멸칭. 그게 바로 김민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을 제대로 옹호하려면 또는 제대로 보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찍어야 된다는 거죠. 나야말로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개혁을 완성시킬 사람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아직까지도 친청, 친명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거든요. 양쪽에 굉장히 정치적으로 고관여층들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이권으로 얽힌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만 열심히 일하는 거고 보통의 지지자들은 뭐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그냥 대통령도 잘 나가고 당대표도 잘했으면 좋겠고 둘이 사이 좋았으면 좋겠어 이런 상태거든요. 예. 이 사람들을 품기 위해서는 일단 대통령에 대해서 로우키로 나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유시민 씨가 폈던 그 ABC론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 겁니다. A그룹. 이게 바로 민주당의 적통이가 옛날부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이게 민주당의 적통이고 민주화 세력이고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B그룹이죠. 덮어져. 대통령을 이용해 가지고 갑자기 뉴 이재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를 올드로 몰아버리고 자기들이 뉴 이재명이라고 이걸 자처하면서 자기들이 이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C그룹들아 정신 차려라. 예.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권력 싸움이 벌어진 거고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탐욕이지 이른바 그 B그룹의 탐욕과 예. 음. 자신의 이제 안보가 필요하잖아요. 자신의 안위. 이거를 이제 맞바꾸는 겁니다. 같이 결합을 해가지고 당권을 장악해서 그 다음에 자기 말 잘 듣는 당 대표를 세워놓고 예. 그 사람을 알고 이제 공소 취소를 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후계까지 물려줌으로써 자기가 퇴임 후에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게끔 짜는 거 이거라는 거죠 지금. 그래서 B그룹하고 대통령의 이야기가 좀 맞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또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 것이 교수님 바로 보안수사건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보안수사건 폐지에 찬성하면 1번을 찍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보안수사건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청래 대표는 뭐 90도 폴더 인사도 하고 월드 클래스다 하고 이렇게 찬사를 정말 쏟아내다가도 검찰 관련해서는 티끌마저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교수님. 그렇죠. 이거는 이제 전당대회를 치러야 되거든요. 예. 그럼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 검찰 보안 수사권마저 없애게 될 경우에는 그 피해가 다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국민한테 돌아가거든요. 그럼 그 분노, 국민들의 분노, 좌절 이게 쌓이고 그 원망이 어디를 향하겠어요? 정부를 향한다는 걸 압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법을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알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구호로는 활용해 먹었거든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이 정치적 구호를 넘어가지 이게 정책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굉장한 부작용들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예상이 되고 그게 이제 이미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본물처럼 터져 나오게 되면 이게 아마 이 정권 최대의 실책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보안수사권만은 남기자. 최후의 안전망으로서 남기자라는 거고 반면에 정청래는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얘는 지금 국정에 책임을 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가장 최고의 목표는 뭐예요? 자기가 당권을 다시 잡는 거고 그걸로 공천권을 잡는 거고 그걸 그 공천권을 잡아서 그걸 뭐예요? 대권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다음 필요하다면 자기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현직 대통령하고 거리를 둘 수도 있는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강성 지지층만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막 못 먹어도 고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숟가락만한 보안 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나 그 칼날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다. 그래서 검찰 개혁의 마침표는 보안 수사권 완전 폐지다. 이걸로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거기 괄호치고 이제 뭐가 들어가냐? 이게 사실 대통령을 위한 길이다. 이걸 놔두면은 나중에 검찰 보안 수사권을 놔두면 얘들이 이걸 또 이용을 해가지고 당신한테도 칼날을 들이댈 거야. 이렇게 또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들은 이제 규합하게 나선 거고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보안수사권 폐지는 국민들 일반적으로는 해야 된다라고 믿죠. 예. 폐지가 아니라 보안수사권 유지를 해야 된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과반이 유지해야 된다거든요. 근데 폐지해야 된다. 그 의견은 대부분 민주당 지지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게 7대3, 8대2로 완전 폐지 그러니까 의견이 우세합니다. 이걸 아는 거죠. 근데 어차피 당대표 선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온 국민이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시들끼리 하는 거잖아요. 코 내에서는 70% 또는 80%의 다수 의견이 바로 이거거든요. 막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 불안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8일 날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랬고 그다음에 또 19일 날 순방 결과 브리핑할 때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국회 차원의 수기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수기가 필요하다. 예. 다시 말하면 당에서 한번 더 생각해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걸 듣고도 정청래 그냥 못을 딱 박아버린 겁니다. 아니다. 완전 폐지다. 결국은 강성 지지층을 향해 가지고 신명성 경쟁에 나선 겁니다. 예. 자, 누구 지지할래? 너희들 뭐 원해? 검찰 완전히 검찰개혁 못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뭘 원해? 검찰 지금 다 죽여놨는데 또다시 산소 호흡기 달아줄 거야? 아니지. 예. 그럼 누구 찍어야 돼? 날 찍어야 돼. 이게 이제 정청래의 작전이죠.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대표와 맞붙게 될 것이 확실시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 중요한 보안 수사권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다 내려놓을 수는 없다고 한 그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폐지를 원칙으로 하지만 수기할 수는 있다. 약간 대통령의 뜻과는 좀 달라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수기는 해봐야 된다. 좀
신중하게 검토는 해봐야 된다. 이건 뭐 이러겠다는 겁니까? 교수님 저러겠다는 겁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는 보안수사관 폐지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라냐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구이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 말도 맞고요. 정청래 예. 말도 맞아요. 이거. 그럼 지지층들이 볼 때는 헷갈리지. 이게 뭐야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민석이 굉장히 처지가 곤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한편으로는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누구의 힘을 빌려야 됩니까? 대통령의 힘을 빌려야 돼요. 그렇죠. 예. 대통령의 말을 거슬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대통령이 되려면 자기가 당대표가 되기 위해서 누가 또 뽑아줘야 됩니까? 당원들이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당원들의 다수의 의견을 또 따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눈치도 봐야 되고 강성 당원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둘 다 옳아요라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은 한마디로 지금 세력 균형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정청래가 완전히 핀치에 몰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온갖 스피커들이 다 정청래를 다 공격하고 있잖아요. 예. 언론들도 마찬가지고 이쪽이나 저쪽이나 여당이나 야당이나 정청래 대표에 대한 시선이 곱지가 않아요. 그래서 언뜻 보면 이게 핀치에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정청래가 핀치에 몰려 있다라면 김민석은 확실하게 그 길로 갔을 거라는 겁니다. 봐라, 대통령 뜻이 맞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못 간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반대파가 많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들 눈치도 봐야지 자기가 당대표로 선출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자기가 정청래보다 뭐 2배 이상 높게 나와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근데 실제로 또 투표하는 층은 또 다르거든요. 거기서는 아직 팽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잖아요. 이러면 예. 안 됩니다. 양당 간에 하나를 선택해서 가야 돼. 돌파를 해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쪽은 보안색 완전 폐지 확실하게 얘기하거든요. 네, 완전 폐지해야지만 뭐 수기도 좀 해봐야 됩니다. 누구 지지하겠어요? 사람들은 분명하거든요. 선명하게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단은 김민석이 볼 때는, 내가 볼 때는 김민석의 패착이고, 아이고. 돌파를 해내야 됩니다. 확실하게 대통령을 얻고 가려면 대통령의 뜻이다라고 가고 그렇게 나가서 정면으로 돌파해내야 되는데 그걸 못 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만큼 이 강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건 분명하게 보안수사권 폐지 쪽일 수도 있다라는 여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교수님 일요일 날 인사가 났는데 이 사람을 둘러싸고 지금 아직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한찬식 신임 민정수석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시끄러워질 것을 예상 못했을 리가 없는데 이 사람을 떡하니 임명을 한 이재명 대통령의 속내는 뭘까요, 교수님? 나름대로 국가를 통치하려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검찰 개혁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검찰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개혁안을 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엉망진창 만들어 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려면 당사자인 검찰과 그다음에 또 그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고루 말을 들어가지고 합리적인 안을 짜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 완전 악마 집단, 사탄의 집단 이렇게 해놓고서 나머지 검찰을 전혀 모르는, 수사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가지고 얼기설기 짜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더 이상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중수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실무를 아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검찰 출신을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민주당 지지층들은 그 파블로프의 개처럼 검찰 나오면 그냥 와궁왕 짖는 조건 반사에 걸려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구마구 지저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그 대통령실 쪽에서는 중도 실용이다. 지금 필요한 사람 갖다 써야지. 그 사람 출신이 뭐가 문제냐. 그래서 이 사람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인사다. 예. 그다음에 검찰 내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인사였고 실제로는 윤석열이 검찰총장 취임하기 직전에 또 사의를 표명하고 나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사람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그 여권 지지층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합리적인, 이 사람들은 검찰 개혁을 제도 개혁으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은 선하게 아마겟돈의 결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크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제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은 음모론까지 나와요. 결국은 한찬식
한찬식인가? 한찬식 임명을 통해 가지고 검찰 보안 수사권 유지를 대가로 공소 취소를 얻어내려는 것 아니냐. 아, 대통령이 왜 자꾸 이 사람들이 생각을 못,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 여태까지 검찰개혁 맨날 얘기하고 그거로 당선까지 된 그 사람인데 예. 그 다음에 딱 보면 지들의 논리로 말하면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예요? 대통령인데. 근데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보안 수사권을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 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뭔가 있어. 그치? 그럼 그게 뭘까? 공소 취소네. 야,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공소 취소를 놓고 검찰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네. 예. 이렇게 짜는 겁니다. 김어준 방송에 나왔던 그 공소 취소 거래설 바로 그 내용이네. 바로 그 얘기죠. 그렇게 가는 거고 이걸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는 거냐, 뭐를 시비가 오냐면 일단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했던 그 예. 전력을 갖다 문제 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김은경 환경부 장관 깜빵 갔잖아요. 그 밖에도 송인배, 신민숙 그 비서관들도 기소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거 다 당연히 기소 당할 만하지.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블랙리스트 했으니까요. 그렇죠. 법원에서 유죄도 입증이 됐고 예. 유죄도 확정이 됐고 이 사람들은 논리는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검찰은 나쁜 놈이고 이건 순결한 피해자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놈들을 왜 쓰느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또 김학의 법무부 차관 있었잖아요. 옛날에 출국할 때 예. 출국 금지 신청을 했더니 그걸 갖다 거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법리상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출국 금지 시킬 명분은 없거든. 근거도 없어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냥 마구 때린 거라는 거지. 예. 아까 국민정서법 이런 거였거든요. 이런 문제인데 이걸 걸고 봐라. 반개혁적인 인사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왜 시키느냐. 그래서 특히 이제 그 민주당 내 이 강성들하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는 조국혁신당 이 사람들이 굉장히 큰 반발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왔잖아요. 검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해야 불가역적인 검찰 개혁을 완수할 수 있다. 이게 정청래가 한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뺐냐면 인사 개편에 대한 언급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건드리진 않지만 예. 그건 아니다. 왜 자꾸 또 검사를 되살려주느냐. 왜 자꾸 검사할 사람들을 쓰느냐. 근데 보안 수사권을 왜 유지시켜주느냐. 이러는 거고. 예. 그다음 다른 한편으로서 이제 딴지류, 김어준류가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거 대통령이 뭐 하고 있는 건가? 폭격을 가합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지금 자기 공소 취소를 위해 가지고 검찰하고는 거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는 건 이쪽 사람들 있잖아요. 이쪽 사람들은 공소 취소는 세컨더리한 거예요. 공소 취소 반대하지 않아요. 또 자기들도 공소 취소해야 된다고 말해.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의 공소 취소가 아니라 검찰이에요. 검찰 때려잡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정서가 그래요. 그게 1순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공소 취소는 세컨더리인데 이게 이제 부딪혀가지고 세컨더리가 1순위를 잡아먹어. 이건 있을 수 없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가운데 이제 고민정 의원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대변인입니다. 이 사람 청와대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당은 대통령의 인사를 존중해 줘야 한다. 하나만 한 얘기죠. 그럼 이래라는 건지 저래라는 건지. 이쪽도 맞고 이쪽도 맞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제 혼란상을 좀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이제 중도 실용 대 진보 결집. 그러니까 이재명은 중도 실용, 그 다음에 정청래는 진보 결집, 그 다음에 이재명은 보안 수사권 유지, 그 다음에 정청래는 폐지. 그 다음에 이제 이들이 이제 공유하는 것 말이야. 공소 취소. 이건 추진한다는 거 동의하거든요. 근데 순위가 달라. 이재명은 이게 1순위고, 쟤네들한테는 2순위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인지 고민정 의원 목소리도 나왔습니다만 이번엔 안철수 의원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청래가 연임하게 된다면은 이재명 정부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정청래가 연임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그토록 원하는 공소 취소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의 전망은 정청래 연임되면 이재명 끝난다. 이재명 아주 힘들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교수님. 그건 맞아요. 일단은 너무나 노골적으로 개입을 했거든. 옛날에 그 박찬대 때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대통령 심기가 뭔지는 알았잖아요. 명픽은 박찬대다라는 거 알았거든. 근데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슬쩍슬쩍 그 뜻을 피력을 했거든. 그런데 정청래가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 해서 굉장히 노골적으로 좀 위험할 정도로 개입을 좀 하고 당무 개입을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누구나 다 알아요 지금. 그 다음에 대통령하고 당 대표가 그냥 뭐 당권 뭡니까
권력은 짧다, 뭐 당권은 정권은 짧다, 짧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갈등을 벌이는 걸 갖다 지켜봤거든요. 그런 상태 속에서 정청래가 딱 됐다? 대통령 명이 안 선다는 얘기잖아요. 입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레임덕으로 딱 가는 거고, 사람들 누구한테 줄 서겠어요? 민주당의 의원들이. 다 정청래한테 가서 줄 서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레임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안철수가 막 정청래를 응원하잖아요. 예. 그래서 정청래는 국민의힘의 전략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청래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예. 정청래가 되기만 하면 이제 모든 일이 끝난다. 왜? 일단은 대통령은 뭐 레임덕에 빠지고, 그다음에 정청래는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그러다니까 마구마구 폭주하다가 어차피 자멸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고요. 반면에 장동혁은 또 민주당의 전략 자산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장동혁이 당권 잃을까 봐 막 걱정하고 있거든. 민주당이 당권을 잃어버리면 이제 한동훈 들어오고 뭐 오세훈 한동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버리면 자기들 진짜 고생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은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거꾸로 정청래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강력한 응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그 국힘 지지자들은 연임하세요. 당선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장동혁 당권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제 이러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정청래가 연임을 하게 될 때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공소 취소는 그냥 아마 남아있을 겁니다.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드를 누가 쥐고 있냐면 완벽하게 정청래가 딱 쥐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재명의 목줄을 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사실은 대통령을 갖다 좌지우지하는 이제 카드로 쓰겠죠. 하지만 어느 쪽이 되든 간에 현실적으로는 이게 반발이 너무 심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를 문조 틀레이오를 막을 방법이 있는 겁니까? 지금으로서는 내가 볼 때는 막을 방법은 없어요.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단 경선에 나가는 걸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어쨌든 이게 일단 그 정청래가 나가잖아요. 예. 그럼 누가 이기든 간에 타격은 불가피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경선 과정에서 지금도 이 정도인데 경선 과정에 가면 이제 대판 붙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의 분열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나중에 선거 후에도 큰 후유증을 남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기든 간에 그 나머지 층은 뭐가 돼요? 안티로 확 돌아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대통령이 힘으로 눌러가지고 정청래를 갖다 주저앉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면 그 정청래를 지지했던 게 실제로 제일 강성이거든요. 강성 지지층들이 어디로 들어서면 안티로 딱 들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한 30%, 20%, 30%다 하더라도 전체 당원 중에 걔들이 빠져버리게 되면은 지지 기반이 확 약화가 돼요. 벌써 지금 40%대인데 거기서 더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원했던 거냐면은 나오지 말아라. 나오지 말아라.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좀 안 나와주는. 그러니까 계속 그걸 읍소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정청래에서는 이번에 물러나면 자기한테 기회가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냥 계속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이기든 간에 그 내상은 엄청 깊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여전히 의혹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지율도 지금 많이 떨어졌고 지금 명청 전쟁 상태인데 가능할까요? 어려워졌죠. 그래도 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지금 모든 정책 중에서 가장 목숨 걸고 성의 있게 추진하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정의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가지고 성의 있게 정말 집요하게 끈질기게 그다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그렇게 무리하게 막 추진하는 유일한 정책이 바로 이거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하려고 할 텐데 문제는 뭐냐면 하려고 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하기 어려운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가 첫 번째는 일단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그 사이에 지금 20%가 빠졌거든요. 그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 모두 최근에 조사에서는 뭐가 됐습니까?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다. 골든크로스가 이루어졌어요. 그다음에 이게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지율 60%, 70% 좀 받으면 막 밀어붙여도
반발이 심하지 않을 텐데 이 정도 되면 사실 밀어붙이기 힘들어요. 여론의 배경을 여론의 지지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다가 예. 일단 이번 선거 결과로 또 민심이 확인됐거든요. 왜 선거에서 자기들이 압승할 줄 알았는데 주요한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다 패배를 했는가? 거기 민심이 실려 있는 거거든요. 야당의 한심함도 꾸짖었지만 여당의 폭주도 꾸짖었던 거거든요. 그 폭주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뭐 공소 취소 같은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건 너의 일이지. 너 국가 일을 하라고 뽑아줬지. 네 일하라고 뽑아준 거 아니지 않느냐. 그게 민심으로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선거를 통해 가지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올림픽 공원 있잖아요. 거기 2030들의 지금 상태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2030 같은 경우에 이 공정 이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잖아요. 2030에서 지금 정원호가 상당 부분 뒤진 거예요. 예. 보통 젊은 층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유리하고 그다음에 노년층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유리했잖아요. 근데 젊은 층도 둘로 나눠진 겁니다. 2030과 4050으로 좀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쪽은 또 굉장히 심합니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들이. 그다음에 얘들이 이제 공정의 이슈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게 지금 공정합니까? 모든 국민들이 다 법의 지배를 받는데 대통령만 법의 지배를 안 받겠다? 대통령 혼자만 특혜를 받겠다? 이거는 젊은이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사실 모든 걸 포기했습니다. 자포자기한 거거든요. 근데 딱 하나는 뭐냐면 그래 내가 오케이 난 루저야. 하지만 적어도 투표. 공정했다면 경쟁이 공정했다면 거기서 내가 루저가 됐다면 난 불만을 갖지 않고 그냥 내 인생 그냥 살아갈 거야. 원한을 품지 않고 살아갈 거야. 근데 공정이 깨졌다? 그건 내가 못 참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또 그다음에 얘들이 지금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올림픽 공원에서 나와가지고 막 행동한단 말이에요. 홍대 쪽으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얼마 별것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거거든요. 뭐냐면 엄청난 불만들이 쌓여 있고 그게 이제 대부분은 뭐냐면 지금 실업률이 높아졌거든요. 예.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지금 태어나고 있는데 얘들이 공정의 이슈 그중에서도 이건 완전히 헌법 위반이잖아요. 얘를 가만히 있을까? 예. 그러니까 얘들이 행동할 준비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들이 행동하잖아요. 그러면 붙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돼 있다가 또는 문제라면 그걸 추진해야 할 당이 지금 두 쪽으로 분열되어 있습니다. 예. 친청은 지금 친명에 비해서 미지근하거든요. 그러니까 친청도 오케이 공소 취소해야지 하지만 이건 세컨더리한 거예요. 얘들한테는. 그다음에 지금 둘이서 지금 붙었단 말이에요. 문조 톨레요라고 하고 예. 여기는 무슨 뭐 한강 세동 대주길입니다. 한강 새똥 대주길 그래서 서로 멸칭을 붙어가면서 지금 싸우는 상황이거든요. 같이 단합을 해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 내부의 추진력도 떨어졌고요. 결정적인 건 바로 뭐냐 이화영이 위증 혐의로 유죄를 받아버렸네. 예, 이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토록 예. 시끌벅적 떠들썩했던 연어 도시락에 연어 몇 조각 그걸 연어 파티라고 그러고 병가리한 두세 병에 실제로 예. 마시지도 않았다고 하는 그 술을 또 술 파티라고 그러고 예. 판결이 나왔죠, 교수님. 예, 요건 따로 한번 얘기하기로 예, 하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 간에 위증 혐의가 유죄가 나와버린 거거든요. 원래는 뭐였습니까? 얘네들이 그거 연어의 술 파티를 갖다 기정사실로 하고 그러니까 법무감찰팀 또 통해가지고 또 이게 실제로 있었다는 완전히 조작된 보고서까지 만들어가지고 다 판을 짜놨는데 법정에서 딱 해가지고 유죄를 딱 받았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나갈 수 있던 게 바로 공소취소 특검과로 가야 되잖아요. 징검다리인데 이걸 밟고 절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금 예. 뛰면 퐁당 물에 빠지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명분도 안 되고 그다음에 자기들의 그 추진할 주체도 지금 분열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도 심상치 않고 그다음에 청년들은 지금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지율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은 하려고 하겠지만 과연 할 수가 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만약에 하려고 한다면은 예. 정말로 정권의 위기가 찾아올 겁니다. 타도당해요. 내가 볼 때는. 예. 타도 당할 수 있다. 음. 민심이 심상치 않다. 지지율을 보더라도 전당대회 앞을 보더라도 하여튼 이하영 이야기를 좀 할까요? 예, 예. 자, 이거 그동안 참 관심을 많이 가져왔는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상당히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성이 있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이 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한 발언,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 또 해유가 있었다. 그런 이화영의 발언이 위증이다. 예. 이게 유죄가 됐습니다. 예. 일단 고전에 일단은 그 국민 참여 재판 있잖아요. 예. 이게 좀 문제거든요. 아. 이런 재판은 국민 참여 재판에 붙이면 안 돼요. 아.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민감한 거잖아요. 예. 이런 거. 근데 이거 재판장이 이걸 받아들여 버렸거든요.
사실은 이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이게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정치적 편견에서 좌지우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을 갖다가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거든요. 적어도 이런 재판은. 예. 그다음에 거기가 어디입니까? 수원이잖아요. 거기가 민주당 지지층 훨씬 더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 열흘 동안 했어. 열흘 동안 하게 되면 열흘 동안 또 이 사람들이 뭐 다 뉴스 다 듣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친여 매체들이 엄청나게 때려댔잖아요. 그러니까 연어 술 파티가 정말 있었던 것처럼 박상현 검사 막 작사를 내고 막 이랬던 분위기였단 말이죠. 예. 심지어는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구두 개입까지 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는 상태, 이게 10일 동안 계속된 겁니다. 예. 그럼 이들은 그걸 원한 거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갖다 신청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4대 3이 나버렸네. 여기서 3이 나온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거든요. 정치적으로 이게 사실 정치적 편견에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근데 이로써 민주당이 할 말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국민참여재판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져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국민참여재판이 아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또 다시 판사 잡으려고. 판사 그래 해가지고 이 사이비 판사고 무슨 뭐 친일파고 그러면서 판결에 불복해가지고 또 사법개혁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오히려 배심원단이 판사 판결에 부담을 줄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기 수에 자기가 되치기 당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제게에 제가 넘어갔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그 변호인단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그 법인카드 결제 내역이잖아요. 거기 보니까 예. 소주 4병하고 물 3병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판사는 뭐라 그러냐면 그래 상권 사실인데 근데 그게 반입됐다는 증거가 되지 못하지 않느냐. 본인은 자기가 마시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예. 또 하나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정말 반입하려고 했다가 반드시 반입되는 건 아니잖아. 못했을 수도 있고. 내가 볼 때 이 가능성이 크거든.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화영이 이제 거짓말 탐지기에서 예스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예. 거짓말 탐지기는 법원에서 증거를 못 써요 원래. 여러 가지 사안에서 특히 거짓말 잘하는 놈들이 있거든. 이화영 같은 사기꾼들은 거짓말 진짜 잘해요.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지 나 같은 사람 못하지. 네. 그러니까 사기꾼이 되려면 자기부터 속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놈의 그걸 갖다 어떻게 쓰냐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사실을 이야기해도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말로 나올 수도 있죠. 그렇고 이게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심장이 두근두근. 이거는 애초에 법원에서 증거 자체가 안 돼요.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 박상현 검사도 자기도 그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안 받아줬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전원 증거예요. 카더라. 술을 마셨다 카더라. 근데 전원 증거는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정에 쓸 수 있는 증거가 하나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뭐가 됐던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지금 술자리 그러니까 연어 파티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증인들은 모두 진술이 일관해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 사이에 모순이 없습니다. 다 모순이 없어요. 딱딱딱딱딱 맞아 떨어져요. 예. 그런데 누굽니까? 저쪽 사람들은 지들끼리 다 말이 다 엇갈리는 변호사. 거예요. 그 이화영하고 그 부류들은 말이 다 엇갈리거든요. 이화영만 해도 지금 다 바꿨죠. 시점 바꿨습니다. 계속 바꿨잖아요. 시점을. 장소도 바꿨어요. 여기다 했다 저기다 했다가 장소도 바꿨죠. 근데 마시는 방식도 바꿨습니다. 그 증은 뭐 누가 뭐라 했습니까?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마셨다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는 그게 아니라 입술에 대기만 했다라고도 하고. 지들끼리도 안 맞는 거예요. 파티인데 입술에 댔다고. 그러니까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그러니까 사실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마셨다라고 얘기하고 입술에 대기만 하고 마시진 않았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진술이 일관성이 없다라고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가 거짓말하냐라는 거예요. 되게 거짓말하는 놈은 일관성이 없거든요. 왜? 그때 임기응변으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야 되거든요. 창작 영역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건 거짓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예.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술자리 자체가 사실 이화연의 증언과 그 논리적으로 무관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뭐 연호회에다 술 한잔 얻어먹고 자기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 그 거짓 증언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박성현 검사 말을 들어봤더니 딱 그러더라고요. 범죄자들이 진실을 다 토론할 때는 언제냐? 절대 안 토론한대요. 언제 토론하느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제시됐을 때. 이화영도 그때 왜 바꿨냐라면 국정원 문건이었대 그게. 예. 국정원 문건 딱 보니까 그게 다 나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 녹취로 깠던 그 변호인 놈 있잖아요. 예. 그 놈도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곽성용한테. 사실은 자기도 안 믿었는데 국정원 문건 보기 전까지만 해도 자기도 이화영이 무죄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 상황이 다르네. 그러니까 그때 이제 플리 바게닝을 시도했던 거거든요. 그랬던 거라는 겁니다. 네. 자, 교수님 말씀대로 이번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징역 4개월 실형이 나온 것은
말 그대로 법원의 판결인데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짬짬이 아닐까. 갑자기 또 검찰 쪽으로 또 하사를 돌렸습니다. 분명히 법원의 판결인데 이러니 보안 수사권을 완전 폐지해야. 이러면 뭐 아니 이건 재판부의 판결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도 검찰이 잘못됐다. 검찰 조직을 없애야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리네요. 이 사람들은 항상 법원의 위에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민재판소가 있는 거거든요. 자기들의 인민재판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뜻에 따르지 않으면 다 뭐 사법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고, 검찰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얘기인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볼 때 그 법무부 보고서 있잖아요. 법무검찰 보고서, 네. 법무검찰 보고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 법무검찰 보고서에 뭐라고 썼습니까?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적었거든요. 그거 자체가 조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호가 시켜가지고 조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작성한 놈들 조져야 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건 무고잖아요. 한 사람 예. 무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거 왜 김건호 채택이 안 됐다. 왜 못 냈어?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조작된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술자리가 있었다는 법무부 보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뭘 의미하느냐면 법무부 보고서가 자체가 정성호가 시켜가지고 완전히 엉터리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거를 무슨 근거로 그렇게 판단했는지 그 근거들 보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정에 내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시비 걸고 그건 참고도 하지 않고 뭐 있다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그 보고서 자체가 문제고 그 보고서 작성한 놈들 있잖아요. 그 놈들을 나중에 조져야 됩니다. 이 놈들은. 이게 왜냐 다른 건 몰라도 그런 짓 하면 안 되거든요. 다른 사람 무고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런 놈들은 속간해야 되고 나중에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이거는. 예. 그다음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이게 이제 기각된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 기각한 거 이거는 또 배심원단은 7명이 다 이거는 남용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 근데 판사가 직권을 이거 뒤집은 거고. 아. 여기서는 엇갈렸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쪼개기 후원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무죄가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정도인데 이걸 가지고 뭐 난리 바가지를 치는데 일단 가장 핵심적인 건 뭐죠? 연어술 파티예요. 왜? 나머지는 그냥 오케이. 그냥 그 이화영이잖아요. 이미 이화영 센 형을 받았거든요. 나머지 것들은 자투리예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뭐예요? 연어술 파티잖아. 이게 바로 뭡니까? 징검다리거든요. 공소 취소 특검으로 가는 징검다리인데 이게 날아가 버렸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예. 공소 취소 위에 박상정 검사가 희생양이 됐다. 징계를 철회하라. 이거는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당연하고 바람직한 태도라고 또 예. 움직임으로 볼 수 있는데 한동훈 의원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또 무고를 강조했는데 연어술 파티 없었네요. 이재명은 자기 재판 없애면 탄핵일 겁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은 이제 역공이 이제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이제 무리하게 밀어붙였거든요. 사실은 이제 번데기 아이크만 있으면 누가 거짓말하는지 뻔하잖아요. 이화영이라는 놈이 어떤 놈입니까? 사기꾼이거든요. 근데 이 사기꾼을 갖다가 이 사기꾼은 말을 듣고 오히려 그 검사를 징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자기들 이제 이재명이 이제 공소 취소를 하기 위해서 박성영이라는 좀 M1 검사를 정말 일 잘하고 성실한 검사를 희생양을 만들어가지고 이제까지 그렇게 괴롭혀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는 바로 뭐 해야 됩니까? 징계를 당연히 처리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 이제 지금 7년형인가 확정된 거 아닙니까? 예. 수많은 거짓말을 했던 놈이고 그런 놈 말 한마디를 가지고 오히려 그걸 정상으로 만들고 열심히 일한 정말 성실한 공무원이죠. 성실한 공무원을 갖다 범죄자 만들어가 막 징계 때리고 이러는 것들이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예. 그래서 박성영 검사도 이제 가만히 안 있었죠. 박상영 검사도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에 있지도 않았던 연어술 파티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조작한 국가폭력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아까 그게 뭡니까? 법무검찰 그 문제입니다. 법무검찰의 보고서. 예. 아니 없는 데에 있다라고 어떤 판단을 내립니까? 그렇죠? 그것을 뭔가 조작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특별점검팀인가 여기서 보니까 보고서에다가 연어술 파티라는 말을 얘네들이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기정사실화해서. 그다음에 이거 보고서가 발표하기도 전에 언론에 나온다고 흘립니다. 그래서 언론 분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악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막 징계 때리고 예. 이랬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박상영 검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은 법무 검찰도 아니고 국가기관도 아니며 그저 권력의 충견이 되어서 사건을 조작하고 무고한 공무원 하나를 제물로 바쳐서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조직의 다름 아니다. 대한민국의 법무 검찰은 이렇게까지 비인권적, 비법치적 국가폭력 조직으로 변태시킨 것에 대해서 장관님은 통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이게 법무부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법무부의 그 이 명칭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저스티스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 이런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내부에서 한 사람을 무고하기 위해서 가짜 조작서, 조작된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또 근거로 해가지고 징계를 막 하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법무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일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 정성호 장관 저거 나중에 그 책임져야 됩니다. 이 사태에 대해서. 예. 이렇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공직자가 자기 권한을 갖다 이렇게 남용했을 때 철저하게 이거는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앞으로 그래야지 공직자가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게 충성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건 용서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무슨 개혁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개혁 방향, 검찰 개혁 운운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여러 예. 파티 없었네. 그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민주당 정권 전체가 달려들었던 무고의 구판이 이제 끝난 거다. 예. 그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할 때다. 그래서 한번 너희 계속 한번 해봐라. 공소 취소 계속 해봐라. 그러면 아마 이 정권은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소 취소를 갖다가 추진한다면은 결국 탄핵이 될 것이다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저들이 아마 계속 하려고는 할 겁니다. 근데 정말로 이게 현실화 되잖아요. 그럼 무서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예. 한동훈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한동훈 의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거리로 나가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서명 받고 그다음에 장외투쟁을 하게 된다는 거고 지금 그걸로 장외투쟁이 된다면 거기 붙을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사실 별것도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닌 들불처럼 퍼질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게 부정선거도 아니었잖아요. 그저 예. 부실의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들고 나왔단 말이죠. 행동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무시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런 걸 갖고 나온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무서워질 겁니다. 아마. 예. 무소속 한동훈 의원인데 친윤계 주축을 해서 김기현 의원, 심지어는 뭐 친윤계 아닌 유이동 의원, 심지어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 이들이 이 한동훈 의원과 법안 발의를 같이 하겠다 네. 이러면서 또 법안 발의에도 같이 참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대체로 수도권 PK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TK 의원도 있고요. 또 친윤계 주축인 미래혁신포럼이라는 공부 모임에도 한동훈 의원을 참여시키고 부산 의원들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공개 회동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동훈 의원 당으로 돌아와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당으로 돌아가는 문제는 그렇게 급한 건 아니라고 봐요. 그다음에 돌아가는 거는 저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거든요. 시점의 문제고 지금 뭐가 문제냐면은 당대표 선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하게 되면 임기를 갖다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장동훈 자녀임기만 합니다. 자녀임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별로 8월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 맛이 없어요. 그렇죠?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면 내년 2월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그때는 임기 2년 풀로 채울 수 있는 거고 바로 그 대표가 뭐가 되는 거 공천권을 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답당이 좀 차려지질 않는 거거든요. 맛없어. 지금 해봐서 소용없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예. 그다음에 친윤계들도 플랜 B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관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그 한동훈 의원이 지금 몇 가지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의정 활동을 하잖아요. 예. 벌써 법안 1, 2, 3호를 냈습니다. 지금 의원 된 지 한 달도 안 됐거든요. 굉장히 잘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근데 정치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가가지고 선동하면 안 됩니다. 올림픽 공원에 젊은이들 막 모여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막 부정선거 막 선동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현장에서 과격한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더 중요한 건 그들의 욕망, 그들의 불만과 그들의 분노, 좌절, 그거의 원인이 뭔가. 근데 그것의 해법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의원들은 바로 그걸 끌고 가서 뭘로 해야 되는 겁니까? 법안으로. 입법으로. 그래서 정책으로 결실을 맺게 만든 게 의원 역할인데 그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한 거죠. 1, 2, 3호 법안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 현장의 분노를 담아서 그걸 정책적인 대안으로 정책적인 해결책으로 마련해가지고 법안으로 지금 발의를 한 상태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의원이 보여줘야 할 모범적인 자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장동혁은 가서 뭐 했습니까? 이거 핏기 들고 지금 부정선거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그러니까 정말 쌈마들이 하는 짓이거든요. 그거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제 당연히 이제 착근을 해야 되는 거죠. 쫓겨난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두 가지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하나는 뭐냐면은 그 부산에서 이제 활동의 폭이 상당히 넓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통은 뭐냐면 그 서울에 있다가 아. 아주 성실한 사람 주말마다 내려가잖아요. 예.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주거지를 옮겼어요. 그냥 딱 부산에다. 그러니까 주는 부산이고 부가 서울이네. 그렇죠. 일이 있을 때만 올라와요. 근데 아. 끝나면 바로 부산 내려가서 지역구를 돌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보니까 또 넓어지고 있거든요. 부산 전역을 다 돌고 있고 좀 전에 보니까 또 부산 북구 갑이 아니라 북구 을도 갔어. 와. 넓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은 일단은 적어도 PK에서는 PK의 염원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주자다. 예. 대권 카드라는 대권이라고 하는. 이걸 갖다 좀 못 박아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역구에 확실하게 발판을 마련한 다음에 점점 넓혀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흐름을 가지고 어디로 치고 올라가는 겁니까? 음. 이제 TK로 이제 치고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의원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법안 발의했는데 30명이 동참했더라고요. 1, 2, 3호 법안 30명이에요. 친한계를 넘어서는 숫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의원들과의 접촉의 폭이 넓히면서 서서히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비토 감정들 이런 걸 갖다가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고 예. 어느 정도 냉각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냉각기를 통해 가지고 그 대탕트 화해 모드를 만들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갖는 것 같아요. 이 세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의정 활동이고 아. 두 번째는 이제 부산의 교두보, 아. 영남권에서 교두보를 만들어서 자신을 갖다 영남권의 대표 주자로 각인시키는 작업을 하고 예. 있고 세 번째는 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친윤 쪽 사람들하고도 폭을 좀 넓혀가고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게만 하면 예. 됩니다. 괜히 가가지고 뭐 들어가니 마니 뭐 말싸움하고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요. 지지율은 크게 두 가지로 여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 리얼미터에서 발표했습니다. 개요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긍정 46.7%, 부정 49.7%, 크로스가 일어났습니다. 네. 부정이 더 높고 긍정이 부정보다 낮습니다. 밑에입니다. 자,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 뭐로 보십니까, 교수님? 예. 지난주에는 이제 당 지지율이 이제 크로스가 됐죠, 이미. 예. 이번 주에는 조금 지난주에는 6%까지 그 국민의힘이 앞섰는데 지금 좁혀졌습니다. 좀 좁혀지긴 했는데 예.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이 앞서는 나왔고 예. 이번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마다 이제 크로스가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다가 잘한다보다 3%가 높아요. 예.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일단 허니문이 끝난 거예요. 대통령 취임 지금 한 1년 넘어갔죠. 1년 됐죠. 예. 1년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허니문 기간이 끝난 거죠. 끝났다. 그렇죠. 허니문 효과가 지금 끝난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기저 효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예. 이재명이 잘한 게 아니야. 내란 그러면서 그 전에 누가 너무 윤석열이 워낙 못했던 거야. 그러니까 워낙 못하다 보니까 그냥 평범한 것도 굉장히 잘해 보이는 것처럼 무슨 조선시대 이래의 최대의 성군인 것처럼 막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꺼져버린 겁니다. 기저 효과도 이제 아웃이에요. 이 윤석열에 대한 기억도 이 사람들한테 이제 멀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냐면 대통령의 이제 공소 취소 이걸 갖다 집요하게 한다는 게 이번에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거 끝난 다음에 발표한 대통령의 거기서도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에서도 이건 계속 할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이 생각했던 거는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가지고 확실히 너한테 시그널을 줬단 말이야. 안 할 줄 알았더니. 근데 계속 하겠다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확 특히 이제 그날 이후로 이제 쫙 빠질 겁니다 아마. 예. 그걸 딱 보니까 아 저거 진짜 대책 없네. 예. 가망 없네 이런 걸 한 거고 지금 부동산 정책 이번에도 이제 서울에서 보게 되면 강남 있죠. 그 한강 벨트를 중심으로 몽땅 다 국힘이 이겼잖아요. 예, 부동산 벨트입니다. 오세훈이 이겼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자산가들도 그렇고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그로 인해 가지고 뭐가 막히면 전세가 막혀버린 거예요. 전세 물량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월세가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월세 값이 올라가 보니까 사람들은 또 집 없는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또 고통스러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 가진 사람들은 가진 사람들대로 불만이고 집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또 고통스러운 부분들이 다 있는 거죠. 불만이네요. 그게 지금 터져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빵빠리가 터져가지고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축제 분위기 속에서 잊고 있었던 나의 고통이 이제 슬슬 올라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가도 마찬가지거든요. 주가 막 800, 8천, 9천까지 갔어요. 엄청나게 막 했거든요. 예. 근데 나중에 딱 보니까 실제로 그걸로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지금 손실을 봤다고 얘기를 예. 하거든요. 그다음에 결국은 또 이익을 본 사람이 엄청나게 큰 이익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뭐가 벌어져요? 양극화가 벌어지고 그러면 내가 주식을 안 하는 사람과 또는 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 심리적 간극이 확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때는 막 5천, 6천, 7천 가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성분이 된 것처럼 막 난리바가지 쳤는데 예. 그것의 이제 뒷면이 그 이면이 이제 슬슬 사람들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의 실업률이 꽤 증가했습니다. 지금. 예. 청년들의 실업률이 심각하더라고요. 상당히 증가했고 이제 고용률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요. 그다음에 지금 환율의 문제도 있고 1,500원 넘어서. 또 주식값은 올랐는지 몰라도 예. 이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뭐예요? 자산 가치가 계속 뭐 하락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군가 훔쳐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이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주식 시장 이렇게 달아올랐단 말이죠. 예. 그럼 외국 사람들이 사러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다음에 사상 최대 무역 흑자잖아. 예. 근데 왜 이래? 환율은? 아이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가 비정상적인 게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내려가는데 문제는 이제 상승의 모멘텀이 안 보여요. 예. 여기다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당 내에서의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여당 내에서 갈등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당 지지층 중에서 내가 볼 때는 그 정청래를 지지한 상당한 층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신문의 이탈입니다. 그러니까 친문이 상당 부분 이탈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했잖아요. 이번에. 당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서 문조털레오 막 공격하고 문조털레오를 공격하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하고 뭐 조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폴까지는 모르겠도 그 전에 노무현 있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뭐 조국, 그다음에 심지어 유시민까지도 자기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공격을 해야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뭐지? 이러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면서 지지를 좀 철회한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래서 결국은 지금 떨어졌는데 지금 상승의 모멘텀은 잘 안 보여요. 예. 상승의 모멘텀은 안 보이고 아마도 전당대회가 시작돼 가지고 격렬하게 붙잖아요. 이야. 그럼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하하.